은퇴 후 더 지독해진 그들의 욕망. 황금캐슬에 무슨 일이? 황금캐슬 아파트는 겉보기엔 평화로웠다. 재개발 시기를 놓쳐 조금은 낡았지만 그래도 제법 튼튼해 보이는 회색빛 외벽은 오랜 세월을 견딘 노장의 모습과도 같았다. 햇살이 잘 드는 아침, 단지 내 산책로에는 몇몇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외피 아래에는 황혼의 문턱을 넘어서는 이들의 치열한 삶과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곳의 실세는 단연 이순자 72세 여사였다. 한때 아파트 부녀회장을 지냈던 그녀는 여전히 아파트의 모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왕성한 참견 활동을 벌였다. 꼼꼼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와 당당한 눈빛은 그녀의 지난 세월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오늘 아침도 그녀는 재활용장에서 분리수거 상태를 점검하며 아이고, 캔은 캔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버려야지. 대체 누가 이렇게 막 버린겨?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고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못 들은 척 지나쳤다. 그런 순자의 눈의 가시는 다름 아닌 103동에 사는 박철수 75세 영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도 윗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생활소음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미간은 잔뜩 찌푸려졌다. 며칠 전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또다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싸움이 붙었고 그 소동은 결국 순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아이고, 박 영감. 또 그래 샀는겨? 늙어서 추태도 가지가지여. 동네 망신 다 시키는구먼. 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철수의 현관문 앞까지 쫓아와 울려 퍼졌다. 철수는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고 마주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는 참견 말고 밥이나 해 드시오. 내 돈 내고 사는 집에서 발뒤꿈치도 못 드는 판이여. 두 노인의 고성이 아파트 복도를 뒤흔들었다. 이 지루한 전쟁에 기름을 부은 것은 새로운 입주민 김영희 68세였다. 번쩍이는 최신 외제차에서 내린 그녀는 온몸의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고 경비원에게 팁을 찔러주며 거들먹거리는 태도는 순자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다. 영희는 마치 아파트의 여왕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걸었고 순자는 그런 영희의 행태를 못마땅해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첫 만남부터 영희는 순자에게 묘한 기싸움을 걸었다. 어머 순자씨, 소문으로만 듣던 부녀 회장님이시죠? 소문보다 훨씬 활기차시네요. 저도 곧 부녀에 참여해서 아파트를 좀 바꿔볼까 해요. 영희의 비웃음 섞인 말에 순자의 미간은 더욱 찌푸려졌다. 주차장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 때문에 시비가 붙어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분리수거장에서는 악취가 풍겨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아파트 내의 사소한 불씨들은 점차 번져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황금캐슬은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철수 영감의 층간소음 복수극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밤 십시만 되면 윗집 천장을 향해 긴 막대기로 쿵쿵 두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새벽 5시에는 낡은 대패를 꺼내 나무를 깎는 소리를 내거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등어를 구워 윗집으로 연기를 흘려보내는 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윗집의 평화를 깨뜨렸다. 윗집 부부는 미칠 노릇이었다. 박철수 영감, 이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윗집 아주머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철수는 코웃음을 쳤다. 경찰이 층간 소음 소리 듣고 벌금 때리나? 당해봐야 아는 거지. 이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이순자 여사는 직접 나섰다. 그녀는 두 집을 불러다 놓고 중재를 시도했다. 아니, 어르신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이러면 쓰나? 이건 아파트 주민으로서의 예의가 아니요. 박 영감, 윗집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나 순자의 개입은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철수는 순자가 윗집 편을 든다고 생각했고 윗집은 순자가 자신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부녀 회장님이나 잘하세요. 제가 겪는 이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안다게요. 철수가 순자에게 쏘아붙였다. 이때 김영희가 은근슬쩍 끼어들었다. 아이고 순자씨는 참 애쓰시네요. 그래도 어르신들 문제는 어르신들끼리 해결해야죠.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잖아요. 영희의 말은 순자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중재 능력을 비하하는 이간질이었다. 그녀는 순자와 철수의 갈등을 부추기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다.
영희는 심지어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철수에게 고가의 수면 보조제를 선물하며 은근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철수는 영희의 뇌물 공세에 슬쩍 넘어가는 듯 보였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소음을 넘어 주민들 사이의 감정의 골을 깊게 파는 싸움의 서막이 되었다. 아파트 내의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갈 무렵 낡은 아파트를 둘러싼 재건축이라는 단어가 화두로 떠올랐다. 몇몇 주민들은 아파트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일부는 지금처럼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들은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순자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에 앞장섰고 발 빠르게 주민 동의를 얻기 시작했다. 이게 다 우리 황금캐슬의 미래를 위한 일이요. 내가 앞장서서 우리 아파트 새 아파트로 만들어 줄 텐게 다들 믿고 따라와요. 순자의 열정적인 연설에 많은 주민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김영희는 순자의 독주를 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합류하며 순자의 계획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그게 말이죠, 순자 씨. 평형을 넓히고 최고급 자재를 써야지 어설프게 지으면 나중에 팔지도 못해요. 영희는 더 높은 보상금과 최고급 자재를 요구하며 순자의 보편적인 계획을 깎아내렸다. 아파트는 순자파와 영희파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영수 영감은 이 광경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건넸지만 그의 중재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과거 순자와 영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미묘한 인연을 떠올렸다. 젊은 시절 순자는 영수를 좋아했지만 영수는 부유하고 화려했던 영희에게 흔들렸고 결국 두 여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의 회한과 죄책감은 그를 늘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들었다. 영수는 이 두 여인이 재건축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대립하는 것을 보며 과거 자신의 잘못이 현재의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했다. 황금캐슬의 재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얽히고 설킨 주민들의 욕망과 과거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가고 있었다. 재건축 논의가 격화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재건축 지분 문제로 박철수 영감의 자식들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다. 철수의 아들은 노후 자금을 이유로 재건축을 강하게 요구했고 딸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지분을 팔아 돈을 나누자고 종용했다. 아버지, 그 낡은 아파트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저희가 새 아파트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까 이건 우리 남매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한 상황을 김영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철수의 아들에게 접근하여 은밀히 거래를 제안했다. 철수 어르신 지분만 저희 쪽에 넘겨주시면 다른 주민들 몰래 추가 보상금을 챙겨드리죠. 영희의 이간질과 로비는 교묘하게 퍼져나갔다. 영희의 아들 역시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추진위원회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주민들의 약점을 캐기 시작했다. 이간질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을 키웠고 주민들은 점차 서로를 경계하며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순자 여사는 영희의 끈질긴 공세에 지쳐갔다. 그녀는 영희가 자신에게 품고 있는 과거의 앙금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영수 영감이 조용히 순자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순자 씨, 영희 씨가 자꾸 그러는 건 혹시 우리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영수의 말에 순자는 눈을 크게 떴다. 영수가 말하려 했던 것은 젊은 시절 순자와 영희, 그리고 영수 자신을 둘러싼 삼각관계였다. 영수는 당시 순자를 마음에 두었지만 영희의 유혹에 흔들렸고 결국 두 여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리고 영희는 그 일로 인해 순자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순자는 영희가 자신에게 품은 적대감이 단순한 재건축, 이권 다툼이 아니라 오랜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숨겨진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전쟁은 단순한 돈과 욕망의 싸움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김영희의 이간질과 로비는 재건축 추진의 난항을 겪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순자는 영희가 자신에게 품은 뿌리 깊은 적대감의 근원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다음 수를 예의주시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김영희는 주민 설명회 자리에서 모두가 경악할 만한 결정적인 폭로를 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순자 씨의 진짜 모습을 폭로하겠습니다. 영희는 비장한 표정으로 순자의 과거를 들추어냈다. 젊은 시절 순자가 부유한 유부남과 만나 아이를 가졌고 결국 버림받아 홀로 자식을 키웠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당시 동네 사람들도 쉬쉬했던 순자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며 순자를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갔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를 대표해서 재건축을 이끈다고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주민들은 술렁였고 순자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휘청거리며 쓰러지고 말았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101호에 사는 강민정 40대 후반이었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아파트 젊은 층 주민 대표를 맡고 있었다. 민정은 영희의 폭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순자 어르신이 젊은 시절 힘들게 사셨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아파트 재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인의 과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아파트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가 아닙니까? 민정의 등장은 일시적으로 폭로의 파장을 잠재웠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뿌려졌다. 순자는 병원에 실려갔고 영희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다. 이 아파트 전쟁은 이제 진실과 거짓, 그리고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 뒤엉킨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었다. 김영희의 폭로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순자 여사가 병원에 입원하자 그녀를 지지하던 주민들은 김영희에게 맹비난을 퍼부었고 영희를 지지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순자의 과거가 문제라고 맞섰다. 부녀회실은 매일같이 고성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다. 박철수 영감의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었다. 윗집 부부는 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철수 역시 맞고소로 대응했다. 철수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옳음을 주장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매일같이 싸움에 지쳐가는 이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 싸웠지만 사실은 모두 각자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안고 있었다. 황혼기에 접어든 그들에게 아파트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자존심이었기에 이 싸움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최영수 영감은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과거 순자와 영희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어떻게든 이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각자의 집을 찾아다니며 화해를 시도했다. 순자 씨 이제 그만하소. 서로 상처만 깊어질 뿐이요. 이러다간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보다 못하게 될 것이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야지. 그러나 그의 중재는 역부족이었다. 순자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영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철수 역시 억울함에 귀를 닫았다. 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게 엉켜갔고 황금캐슬 아파트에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한때 정겨웠던 이웃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존재로 전락했다. 아파트는 말 그대로 무너지는 관계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갈등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아파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법적 분쟁과 고성, 서로에 대한 험담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다. 텅 빈 부녀회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던 이순자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승리하더라도 남는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둘러싼 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젊은 날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성찰했다. 박철수 영감 역시 재판을 앞두고 밤잠을 설쳤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이토록 커질 줄은 몰랐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던 순자를 떠올렸다. 자신이 너무 독선적이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외로운 노인에게 이웃과의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로소 마음 깊이 깨달았다. 어느 날 최영수 영감은 순자와 영희를 어렵게 한자리에 모았다. 그는 두 여인에게 과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 내가 젊은 날 어리석었소. 두 사람에게 모두 상처를 주었지. 이 모든 갈등이 혹시 나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닌지.
영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와 영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영희는 순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순자 씨 미안해요. 저도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가진 것만 많았지 마음 붙일 곳이 없었어요.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순자는 말없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오랜 질투와 원망 대신 이해와 공감이라는 새로운 온기가 감돌았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층간소음 문제를 겪던 철수와 윗집 부부는 다시 만나 대화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늦은 밤에는 조심하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시키는 등 합의점을 찾아갔다.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황혼의 의미란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번져갔다. 갈등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모두의 노력으로 황금캐슬 아파트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이순자 여사와 김영희는 더 이상 재건축을 두고 대립하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합쳐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낡은 부녀회실은 이제 싸움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되었다. 박철수 영감과 윗집 가족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고 때로는 철수가 기타를 치고 윗집 손녀가 노래를 부르며 작은 화음까지 만들어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강민정 주민대표의 주도 아래 새로운 주차 규정을 만들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은 없었다. 황금캐슬 아파트는 비록 새 아파트처럼 번쩍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순자, 박철수, 김영희, 최영수 그리고 다른 모든 주민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파트라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이웃이자 가족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함께 김장을 하고 아파트 화단에 꽃을 심으며 단지 내 경로당에서 소소한 파티를 열었다.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랜 갈등을 통해 이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이웃이자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다.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생활 소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해와 웃음으로 채워진 평화로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황금캐슬의 황혼은 막장이 아니라 더 큰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 황혼의 막장이라는 드라마로 송출되었고 많은 시니어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